안녕하세요. 지리산 마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내용은 지리산 국립공원 구룡계곡에 있는 용호구곡의 의미와 이 골짜기 9곳에 새겨져 있는 바위 글씨, 즉 각자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용호구곡은 구룡계곡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옛 문헌을 보면 이 골짜기를 구룡이라는 이름보다 용호, 용추동, 원천으로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남송대 유학자 주자는 중국 푸첸성 무이산 풍광 좋은 곳에 9군데 구곡을 설정하고 학문수양, 강학, 그리고 자연경물을 감상하며 무의구곡을 경영했는데요. 이 무의구곡이 구곡문화의 원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주자를 흠모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구곡문화가 유행하며 전국 곳곳에 구곡이 설정된 것이 확인되는데요. 특히 속리산 국립공원 도명산에 있는 우암 송시열의 화양구곡이 유명합니다. 이러한 구곡문화의 흔적이 아름다운 지리산 구룡계곡에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용호구곡입니다. 용호구곡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때 남원에서 활동한 만사 김사문 선생이 용호구곡 경성안내라는 글을 지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용호구곡 각자 찾기 답사 역시 이 글이 지침서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3년 여행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 공모에 용호구곡 각자를 찾아라라는 콘텐츠로 선정되어 지난 가을 3차례에 걸쳐 100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지리산 구룡계곡의 풍경을 감상하며 이곳에 서려 있는 용호구곡이라는 구곡문화를 이해하고 옛사람들이 바위에 새겨놓은 구곡의 이름을 찾는 흥미로운 답사를 즐기시길 기대하며 용호구곡 각자를 찾아라 소개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볍게 몸을 풀고 용호구곡 각자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제1곡은 송력동입니다. 구룡계곡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룡계곡 주차장에서 바로 육모정으로 향하는데요. 송력동 각자를 만나려면 주차장 오른쪽 계곡에 있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 길을 따라 잠시 진행하면 소나무 숲과 돌담을 만나는데요. 바로 송력동의 원래 이름인 송림약천의 근원이 된 소나무 숲입니다. 송력동 각자를 찾기 위해서는 돌담을 지나서 넓은 계곡 옆으로 나 있는 탐방로를 따릅니다. 잠시 진행하면 왼쪽으로 큰 호수를 이루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으로 내려가면 계곡 옆 바위지대에 일곡 송력동이라고 새긴 글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2곡은 옥룡추입니다. 용호구 경성 안내에는 옥녀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각자는 깊고 검푸른 소를 이루는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인 옥룡추로 새겨져 있습니다. 옥녀봉은 용서 남서쪽의 낮은 봉우리를 말하는데요. 구곡문화의 원류인 주자의 무의구곡 제2곡의 이름 역시 옥녀봉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를 따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곡에서 다시 탐방로로 올라서서 잘 나있는 산길을 따라 오르면 언덕 중턱에 있는 용호정이라는 정자를 만납니다. 옥룡추 바위 글씨는 언덕 아래 깊은 소를 이루는 용소 옆에 있습니다. 이 각자를 찾으려면 용호정을 내려서서 다리를 건너지 말고 다리 아래에서 용소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소를 향하다 보면 왼쪽 벼랑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글씨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19세기 지리산 권역 함양과 남원의 수령을 지낸 남주은이라는 사람과 용호구고 경성 안내를 지은 김사문 등 역사 인물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2곡 옥룡추 각자는 용소 옆에 벼랑을 따라 살짝 돌면 마치 날 찾아봐라 하듯 이곳의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2곡 답사를 마치면 육모정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계곡을 건너기에는 다소 위험하니 다시 다리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다리를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에 파란색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활동한 양반 출신 최초의 소리꾼 권삼덕을 기리는 용구입니다. 권삼덕 명창은 이곳에서 콩서마를 메고 와서 소리 한 절 부르고 콩 하나 던지며 콩서말이 다 없어질 때까지 치열하게 덕음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용호구고 경성 안내에는 이 곡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계곡 동쪽 맞은편에 있는 불신당이라는 곳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서 도로를 따라 잠시 내려오면 만나게 되는 석벽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경성 안내에는 인근에 있었던 송림사라는 절집 이야기와 조선 후기의 명필 이삼만의 용호성문 등 이곳에 있는 바위 글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모정을 지나 구룡계곡 탐방로를 따르면 도로 건너편에 용호서원이 보이는데요. 구곡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강학공간을 의미합니다. 주자의 무의고곡에는 무의정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도로를 따르는 탐방로 끝 지점에 제3곡 학사암 안내판이 있습니다. 학이 서식하는 곳 또는 학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곳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제3곡 각자는 큰 물난리 때 유실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용호구곡 다른 곳에 글자체를 본따 가상탁본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제4곡 서암 각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도로를 건너 본격적인 구룡계곡 탐방로로 들어서야 되는데요. 이곳 도로를 잇는 다리의 이름이 삼곡교인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잘 나있는 탐방로를 산보하듯 걷다 보면 풍경이 좋은 곳에 챙이, 구시 등 우리나라 전통 사물의 이름이 연상되는 물길을 만나게 됩니다. 제4곡 서암 각자는 이곳의 계곡 건너 바위지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글씨가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탐방로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되니 신기합니다. 서암의 의미는 스님이 독경하는 모습처럼 생겼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가리는 챙이처럼 생긴 바위 위로 세찬 물길이 흐르는 곳 인근에는 단풍나무가 멋진 숲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용호구고 경성 안내에는 이곳에 칠성암이라는 초막이 있었는데 7명이 뜻을 모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곡에서 5곡을 향해 잠시 진행하면 구룡교라는 다리를 만나는데요. 용호구고 경성 안내는 나란히 놓인 징금다리를 밟고 남쪽으로 향한다라며 당시 계곡을 건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5곡의 이름은 유선대, 즉 신선이 논이는 큰 바위를 의미하는데요. 병암, 병풍바위, 즉 병풍바위가 있는 계곡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이곳에는 지리산 국립공원에 유선대 안내판이 있습니다만 이곳을 중심으로 각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유선대 안내판이 있는 계곡 하류 쪽 물길이 휘돌아가는 곳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곳 산자락 위에 있는 병풍바위 아래 가파른 곳을 잠시 오르면 희미한 유선대 각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계곡 물길을 건너고 벼랑을 잠시 올라야 하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용호구국 경성 안내에는 정유재란 때에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난중잡록의 저자 조정남 장군이 이곳에 은신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멀리 숙성령을 넘어오는 적을 향해서 활을 쏘았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인근의 지리산 둘레길 주천 운봉구간 개미성지라는 곳에도 이를 스토리텔링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경남 장군은 구룡계곡이 있는 주천면 출신인데요. 말년에는 용소 인근에 집을 짓고 은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제6곡은 지주대입니다. 지주대 각자 인근에는 안내판과 출렁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구룡계곡 본류와 남서쪽에서 흐르는 계곡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안내판 조금 못 미친 탐방로에서 왼쪽 산자락 아래 바위지대를 유심히 살피면 세로로 반듯한 글씨체로 새겨진 지주대 글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호구국 경성 안내에는 오랫동안 두 갈래 물줄기에 의해서 부딪히며 깎아내리는 것을 참아내고 어젓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주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바로 군자가 취할 덕목이라며 제6곡 이름이 지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곡은 비폭동입니다. 이름 그대로 물길이 휘날리는 폭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비폭은 계곡 건너 산줄기 바위를 타고 떨어지는 엷은 물줄기를 말하는데요. 평상시에는 폭포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날이나 비온 후에는 비폭의 이름이 지는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용호구국 경성 안내에는 하늘에서 은하수 떨어지는가라는 태백의 시를 인용하며 이곳의 풍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폭동 각자는 계곡 오른쪽으로 잠시 향하다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구 오른쪽 바위 사면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호구국 경성 안내에는 특히 이곳을 설명하며 계골, 즉 금강산의 산세를 떠올린다라는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좁고 깊은 바위 협곡으로 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탐방로는 이 계곡을 우회하여 가파른 바위지대를 오를 수 있도록 계단으로 길을 잇고 있습니다. 제8곡은 경천벽입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바위벽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 지나온 제7곡 비폭동에서 좁은 골짜기를 통해 이어지는 곳에 각자가 있습니다. 용호구국 경성 안내에는 동천의 폭이 새 한 마리 지나갈 길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거나 목숨을 건 자가 아니면 지팡이를 돌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며 협곡을 이루는 이곳의 험한 산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룡계곡 탐방로에는 경천벽 각자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좁은 협곡을 이루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글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9곡 교룡담입니다. 탐방로의 마지막 지점인 구룡폭포 위에는 거대한 안반으로 이루어진 큰 못이 두 군데에 있는데요. 이곳에 용 두 마리가 각각 못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교룡담 각자는 현재 구룡계곡 탐방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를 버리면 길을 우회하여 구룡폭포 상류 지점 구룡존이라는 곳에서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곳 인근에 있는 철롱암이라는 굿땅에서 계곡으로 내려선 뒤 폭포 쪽으로 이동해야 교룡담 각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계곡의 미끄러운 바위지대를 지나야 하니 진행에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산 구룡계곡에 있는 용호구국의 의미를 살피며 바위 글씨를 찾는 용호구국 각자를 찾아라 콘텐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